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2월 2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뉴스 리액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 진짜 많은데요. 이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 브리핑과 현장 취재를 맡고 있는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을 맡아주고 계시는 김민정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보협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진짜 공천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많아져가지고 전할 뉴스가 많은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국민의힘 현역 불패. 네, 국민의힘이 이제 공천심사 190곳 마무리했는데요. 지금까지 지역구 현역 컷오프는 없네요. 네, 오늘로 국민의힘이 190곳 지역구의 공천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권성동 의원과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단수 공천을 발표했고요. 이현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 갑에 우선 추천됐습니다. 현재까지 공천 심사 결과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의원 중에서 컷오프된 경우는 없습니다. 어제 발표된 1차 경선 결과에서도 현역 의원은 모두 자리를 지켰는데요. 기득권 공천 아니냐는 지적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우리 공천이 다른 당에 비해서 유례 없이 비교적 조용하고 잡음 없이 진행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동이 없다는 소위 억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른바 텃밭으로 분류되는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를 포기하고 서울 중성동을 해서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데요. 하 의원은 라디오에서 지금 상황을 보면 해운대에서 버텼으면 경선은 붙여줬을 것 같다. 영남 내 험지로 간 분들은 다 단수 공천 받았다. 나는 또 경선이다. 그래서 떨어지면 완전히 바보 된다. 근데 이기면 또 반전이 온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컷오프된 국민의힘 한 청년 정치인은 저한테 국민의힘 공천에 감동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시스템 공천이란 미명하에 기득권 공천이나 다를 바 없고 당에 오랫동안 헌신한 정치 신인에게 전혀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대평가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김민정 보좌관님 지금 소속돼 있는 의원실 지역구도 현재 경선 중이죠. 네, 저희가 포항 남울릉인데 오늘과 내일 경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경선 결과를 받아 아니요, 들고 이번 주에 나와요. 네. 저희 다음 주 뵐 때는 이제 네. 들고 이제 뵙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 와중에 시사인 나왔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 사실 하여튼 김민석 의원께서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 사천 아니냐, 맞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래서 이게 공천과 사천 사이 이게 무엇이 공천이고 사천이냐, 제가 봤을 때는 어디든 이제 어떤 룰이 있더라도 사실 그게 해석에 따라서 또 이견이 생길 수 있는데 결국은 공천과 사천의 그 판가름은 그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응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격렬하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 당도 약간의 이제 어떤 자극이나 소란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에 비해서는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격렬한 상황인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현역이 컷오프가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예 그냥 나가지 않고 나 불출마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신 분도 윤두현 의원님과 최춘식 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사실상 1차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그 결과 떨어지신 이제 현역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저희 당이 가장 많은 의원수가 있는 TK라든가 같은 주요 지역들이 경선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공천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그때 이제 현역들이 이제 이렇게 떨어진 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제가 보좌진으로 이 안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현역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의정 활동에 대한 어떤 다면적인 어떤 입체적인 평가가 없이 무조건 현역이니까 탈락시킨다는 게 과연 이게 그게 혁신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실언을 했거나 부주의한 행동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분들이 의정 활동까지 아주 엉망이라면 이제 컷오프를 단호하게 시켜야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자숙과 책임을 졌다면 이제 기회 경선이겠죠. 그런 걸 주는 건 맞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저희 당 공천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감동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주니어 시절에 이렇게 이제 상임위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 들어가면요. 사실 맨날 국회의원들 싸운다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국회가 맨날 쌈박질만 한다고 하시는데 막상 의원님들이 이렇게 정책 토론을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재미없다고 하세요. 이게 그때 카메라 이제 기자님들이 재밌는 거 나왔었더니 재밌는 거 없어 이러시는데 제가 아까 충격을 받았거든요. 과연 그 재밌는 게 뭘까? 약간 싸움
싸움이 붙고 막 이러면 되게 막 이렇게 화면 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너무 조용하니까 감동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김건희 특검법 이 이슈 때문에 이제 현역 컷오프가 적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난주에 개혁신당의 이제 이기인 대변인인가요? 이분이 이제 뭐 현역 의원 낙천할 때 쌍특검 표결을 이제 이탈 우려해서 이거 뭐 적폐와의 뭐 동거를 자처한 셈이나 왜냐면 그때 뭐 의원님들을 언급하면서 이분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네, 실언하고 뭐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뭐 컷오프를 안 시키냐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좀 이 논평을 흥미롭게 본 게 이게 바로 개혁신당의 딜레마다. 왜냐하면 당초 이제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온 이제 이른바 현역 이삭 줍기, 이제 줍줍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이준석 개혁신당이 그때는 예전에는 그런 기대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 약간 구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국민의힘 공천 자체를 그냥 공격하는 전략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개혁신당 비판했던 이제 개혁신당에서 이분들 좀 아니다 비판했던 현역들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컷오프 됐다? 그럼 과연 이준석 개혁신당이 그분들한테 손을 안 내밀었을까요? 그러면 손 내밀지 않을 이유가 없고 현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컷오프 대상자가 나오면 이제 소위 이른바 개혁신당식 감나무 전략을 쓰려 나가기 안 되는 것 같으니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초반에 윤신공천 프레임이 있을 때는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희 당에서 컷오프가 되더라도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으로 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탈표를 우려해서 공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는 지금은 고논리는 맞지 않다. 네. 네, 김민정 보좌관님 말씀에 굉장히 여유가 실렸다. 지금 어떤 국민의힘 상황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지금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라고 하죠. 거기도 출범했죠. 네,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출범했습니다. 당대표와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사무처 출신 실무진인 조혜정 정책국장과 정우창 정책국 부장이 각각 맡았는데요. 그러니까 4년 전 미래통합당의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 대표 한선교 전 의원이 공천 내홍 끝에 한 달 만에 퇴진했던 전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미래는 2월 임시국회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 29일 이후에 좀 불출마하는 비례대표 의원들부터 순차적으로 당적을 변경해서 기호 앞순위를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름이 국민의 미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미래랑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여러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이뉴한 전 혁신위원장이라든지 또 김예지 의원 이름이 당대표로 오르내리다가 결과적으로는 당직자가 당대표를 맡게 됐잖아요. 이에 대한 당내 분위기 좀 어떤지 보좌진이시니까 좀 알고 있는 바를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도 뭐 내부에서 누가 된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가 이제 갑자기 당직자로 하니까 아무래도 4년 전에 그 이른바 한성교의 난 이걸 걱정하지 않았나 싶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예 일성이 아예 그 전부터 그 어떤 좀 밑자락을 까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국민의힘 정당 비례정당이라는 걸 알게끔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 누가 봐도 국민의힘 사람이다 싶은데 당직자들을 보낸 거고 사실 저희 분위기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지금 굉장히 핫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각 의원실에서 일단은 각 그 지역구 공천 그 경선 확정되기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비례정당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누가 된다더라 비례가 몇 번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그때 좀 약간 분위기가 술렁일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다. 네.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볼까요? 네, 공천 갈등 잦아들지 않는 민주당. 네, 민주당 친명계 원내그룹이죠. 더민주혁신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네요. 네, 민주당 내분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공천 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부터 좀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나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모든 현안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하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갈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 원내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지도부 갈등을 부각했습니다. 이들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시스템 공천 결과를 무시하고 부적절하게 공천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좀 대학 친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인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홍익표 원내대표 등에게 한 달 전 분당갑 출마를 제안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등 민주당 분당갑 예비 후보들은
의원들은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를 향해서 누구보다 공정하게 당 공천 관리를 집행해야 할 원내대표가 특정인의 특혜성 출마를 권유했다니 매우 당혹스럽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인사가 자당 소속이었던 의원을 고소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오늘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본인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한 동작을 이수진 의원과 얼마 전에 공천불에 반발해서 탈당을 했었죠. 이를 인용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오늘 좀 뜨거운 인물인데 이따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출연해서 직접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들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이 좀 이 갈등 수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저는 이 어떤 논란과 폭풍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당 본인이 문제니까 결자해지를 해야죠. 그래서 뭐 불출마를 한다거나 적어도 지금 그 문제가 된 여론조사 업체가 한 조사에 대해서는 좀 약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입장을 발표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걸 지금 납득을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예로 노웅래 의원님 지금 그 소위 떡진머리로 거기 계신다고 하는데 단식을 하고 있는 네. 중이긴 하죠. 예. 근데 이제 노웅래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내로남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공천 불만 이 공천 파동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여론조사 업체인데 그 업체가 아마 그만하겠다고 한 지금 거죠. 당에서 네. 배제하겠다. 저도 이걸 아까 점심 네. 먹으면서 이제 그 뉴스를 봤는데 문제는 그 기존의 결과는 이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보좌진이다 보니까 민주당 쪽의 보좌진들도 좀 알고 그쪽 소식을 듣는데 아 이건 누가 봐도 저거는 이건 찐명 공천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 되게 괜찮은데 왜 안 됐지? 비명이라 안 됐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 민주당의 그 민주연구원의 전 최병천 부원장님인가요? 그분이 어디서 사과나무론 얘기하셨거든요. 그 지구가 내일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번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 망하더라도 나는 단 한 그루의 찐명나무를 심겠다. 이거 아니냐고 사과나무론을 얘기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명계는 횡사, 완전 데스노트에 실리는 거고 친명계는 횡재.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표 이른바 명심으로 공천을 받으신 분이 사실 뭐 명심보감 거기는 명심보감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그게 명심 공천의 사실 본보기예요. 그래서 비명계는 데스노트, 뭐 친명계는 명심보감 완전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실 그 명심보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차은우 관련해서 뭐 이상형 얘기하셨던 분 있었는데 안기령 부대변인 네, 말씀하시는 사실 그거는 거죠? 누가 예. 봐도 사실 와 저렇게까지 해야 공천받는구나라는 자주 섞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참 이 민주당의 이게 논란이 굉장히 수습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저는 차은우 씨는 그 지구계에서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침에 안기령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아첨꾼이 일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방금 안기령 부대변인이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냐 뭐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뭐 말싸움에 골몰하지 말고 할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반박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제 총선 전망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성민 예비 후보 같은 경우 이제 공천 받았죠. 후보죠. 예, 장성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인데 국민의힘 150에서 160석까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말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표정 관리인가요? 아니요, 표정 네. 관리가 아니고 네. 역대 선거에서 그렇게 섣불리 우리가 몇 석 가질 것 같다라고 호언장담하고 결과가 별로 좋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2016년에 새누리당 때 했을 때도 그때도 막 굉장히 호언장담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결과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들 막 뭐라 그러죠? 6시에 땡 하고 출구조사 할 때 엄청 다들 패닉이었어요. 근데 저도 어저께 이제 저희가 경선이 오늘 내일 있다 보니까 이제 어제 주말 내 출근을 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명의로 조심해라, 주의해라. 우리 아직 멀었다. 이제 그런 이제 단도리 하는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표정 관리가 아니고 실제로 그건 아직 알 수가 없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선거는 4월 10날인데 4월 10날 이제 국민 유권자께서 뽑는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걸 저희가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말을 했다가 뒤집힐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네. 아직 모른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볼까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불러라. 네, 여사의 쉼표가 2개 들어갔네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라는 거죠. 네, 지난주 목요일 열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1월 15일 방송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날 방송 패널로 출연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라고 칭하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다뤘는데요. 김영배 의원은 1월 15일 방송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상 정식 이름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을 인데 이걸 김건희 특검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방에는 사실상 고유명사처럼 사용된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표현을 좀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이 추천한 손영기 위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 여사도 안 붙이고 씨도 안 붙였는데 이런 건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라고 지적했고요. 선방위는 순화된 표현을 써야 한다라고 하면서 행정지도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총 9명 중에 문제 없다는 의견을 낸 건 야권 추천위원 1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방심위도 긴급하게 임시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23일에 그러니까 3달 전이죠. 최초로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짜깁기한 영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신사의 접속 차단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방금 방송하면서 김건희 특검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 참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걸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보좌관님? 이게 여야가 쌍특검법 표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던 이유가 있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더구나 이게 향후 4년 이게 여소야대냐 여대 야소냐 이거를 이제 가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쌍특검법 관련 논의가 그게 뭐 이름이 뭐냐 이거서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이제 총선을 위한 정쟁용으로 변질될 걸 우려했던 건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이거를 총선 이후로 논의를 미루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총선 전에 이슈화를 시키는 게 목적인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각 당의 공천 과정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삭죽기 통해서 이탈표를 얻겠다는 전략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굳이 저라면 선거 전에 이 이슈를 올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미 여당에서는 아까도 이제 이게 풀 네임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인데 이거를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든 이게 여러 가지 그 당마다 그것도 공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여야 간의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굳이 그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서 야당 쪽에서 그렇게 안 부르리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걸 또 선거를 앞두고 이제 좀 들춰낸 측면이 있죠. 이게 보좌진이라면은 사실은 어떤 이제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어떤 이슈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그거는 꺼내질 않는데 네, 이 문제를 굳이 이제 정쟁용으로는 논의하지 말자 본질을 보자 해갖고 이제 뒤로 밀어놓은 상태인데 이걸 또 끄집어 올린 거에 대해서는 왜 그랬을까? 굳이 왜 이슈를 불거지게 만드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게다가 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이 하나 더 추가 폭로가 됐거든요. 서울의 소리가 최지영 목사의 방송을 또 내보냈습니다. 네, 어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가 2022년 7월과 8월에 최재형 목사에게 뭐 양주와 책을 좀 직원을 통해서 전해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300만 원가량의 명품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전달하기 2달 전에 벌어진 일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관련한 질문이 나오니까 제가 한 말 그대로다라고 하면서 좀 짧게 답변했습니다. 네, 저희 시사인 전혜원 기자가 했던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 뉴스 키워드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끝낼까요? 네, 카이스트 입틀막 유감 발표 무산. 네, 카이스트 교수협의회가 입틀막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준비하다가 무산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네, 카이스트 교수협의회가 입틀막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학교에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려는 입장문을 준비했지만 교수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좀 무산됐다는 경향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카이스트 출신 민주당 출마자들은 입틀막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아무리 현장에서 소리 높인 졸업생이 특정 정당 관계자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공계 예산 삭감에 항의할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경호실에 좀 과도한 대처에 유감 표명이라도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대통령실에 촉구했습니다. 네, 이 이슈도 지난주에 김민정 보좌관님께서 너무 불거지지 않는 게 여당 입장에서 낫다라고 하셨는데 또 지금
뭐 지난주에 그 의사협회가 뒤늦게 알려진 보도들이 있고 하니까 좀 굴러가는 사안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더 상황을 여쭤보는 게 아니 뭐 앞에 것도 그렇고 지금 예. 이슈도 그렇고 사실 뭐 대통령실에서도 선거를 앞두고는 어떤 이슈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해도 또 이제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거를 정쟁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조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가 이슈를 덮고 이슈가 또 계속 굴러가는 상황인데요. 또 다음 주도 추가 이제 공천 관련된 소식까지 팔로우하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 26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하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코너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잠깐 기다려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믿을 수 있다.